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작은 고을에 마음씨 착하고 절세미인 서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평온한 삶은 권력가인 최대감의 욕망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산들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늦은 아침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헌데 빨래터에서 아낙네들과 처녀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최대감의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 고을에서 가장 어여쁜 서리였습니다. 최대감은 부인과 2명의 딸과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가진 가장이었지만 밤이면 밤마다 서리가 생각이 나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최대감은 서리를 찾아가 첩의 자리로 들어오라 했지만 서리는 거절하였답니다. 최대감은 서리를 사랑한 나머지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 서리를 산속 움막으로 끌고 가 탐했던 거죠. 서리는 그의 고을에 사는 동석이와 혼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모든 행복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서리의 집과 동석의 집은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어버렸답니다. 서리야, 동네 창피하여 어떻게 살겠느냐?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노? 서리 어머니는 원통한 마음에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허나 서리는 울 수가 없었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하니 서리는 마음이 답답할 때면 명치를 주먹으로 쳤답니다. 그렇다 보니 서리의 명치는 멍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죠. 서리 마음 또한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리와 서리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서리가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옆에 있던 서리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리야, 지금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냐? 설마 그것은 아니겠지? 서리는 배를 만지며 말을 했죠. 아니에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서리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답니다. 맞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이더냐? 아버지가 아시면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 서리는 부엌 바닥에 철퍼덕 앉고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어떻게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났다는 말이더냐? 어머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리야,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거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하지 않느냐? 어머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런 일이 나한테 꿈만 같아요. 서리야, 좀만 참자구나.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서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리 어머니는 서리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리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헌데 항상 먼저 일어나 솥에 불을 지피던 서리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서리 방을 보니 신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아 아직 자고 있는 듯하여 오늘은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허나 해가 중천에 떴기에 쉬더라도 밥을 먹여야 할 것 같아 서리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방 안에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고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죠. 서리 아버지, 큰일이어요. 서리가 없어졌어요. 뭐요? 서리가 없어졌다고? 어서 서리를 찾아야 합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지금 무엇이라 하였소? 악이라고 하였소? 애구머니나. 서리 어머니는 순간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서리, 찾지 마시오. 그 어린 것이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비가 되어 그렇게 매정하게 하시면 아니 되지요. 그럼 앞으로 서리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옆에서 보고만 있으라는 말이요. 서리에 대해 더 이상 말을 하지 마시오. 서리 아버지는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허나 더 걱정할 부인을 생각하니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한편 서리는 보자기에 쌓여 보쌈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제발 저를 풀어주시오.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요. 아씨, 깨어나셨습니까요? 답답하지요? 가마로 모셔야 하는데 길이 험하여 가마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쌈을 하게 되었네요. 힘이 드셔도 잠시만 참아주셔요. 서리는 사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신을 탐하기 위함은 아닌 듯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짓일까? 혹시 최대감? 서리는 최대감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답니다. 서리는 보쌈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보쌈꾼은 이제 아무런 반응도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보쌈꾼의 발걸음이 서서히 느려졌고 어떤 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이 열리는 소리와 또 다른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죠. 수고했어. 서리낭자는 안전하게 모시고 왔소이까. 잘 모신다고 모셨으나 보쌈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내들의 대화는 예의 있고 상냥한 목소리였답니다. 서리는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무섭기만 했죠. 헌데 이들은 단순한 납치범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리낭자 고생이 많았어. 가마로 잘 모셔와야 했는데 이곳이 길이 험난하여 어쩔 수가 없었어. 아, 미안하오. 난 윤도라 합니다. 서리낭자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친한 벗이었지요. 헌데 최대감의 계략에 몰려 낭자의 집안과 우리 집안이 몰락되었습니다. 서리낭자가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듯하네요. 서리는 성장하며 집안이 몰락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무슨 이유로 보쌈을 하셨나요? 최대감이 오늘 밤 서리낭자를 보쌈할 거라는 계획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급하게 서리낭자를 이곳으로 모신 거지요. 우리는 최대감의 은밀한 적수이자 몰락한 양반 집안의 아들이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낭자도 최대감으로 인해 최근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여 이곳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최대감의 집안을 몰락시키는 데 함께 할 것입니다. 낭자도 함께 하시겠소? 당연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윤도의 도움으로 서리는 최대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그들과 뜻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리는 속이 불편하여 새벽에 잠이 깼죠. 그리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그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걸었답니다. 헌데 산 골짜기에서 첨벙거리는 물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리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에 물소리가 들리니 어떤 소리인지 궁금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조심스레 몸을 낮추고는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건장한 사내가 알몸으로 몸을 씻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리는 너무 놀라 그 자리를 피해 방으로 뛰어갔죠. 그리하여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낭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새벽에 골짜기에 오시지 않았는지요? 서리는 윤도가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그 사내가 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지금 일어나 나왔지요. 저는 아닙니다. 윤도는 살며시 미소를 짓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마을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항상 확인을 하지요. 그리고 무예를 익힌 후 골짜기에서 목욕을 합니다. 헌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몰라 알려드리는 겁니다. 윤도는 뒤를 돌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리의 두 볼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발그스레 붉어진 귀여운 서리의 볼은 윤도만 볼 수 있었답니다. 저리 티가 나게 볼이 붉어지면 어쩌자는 것이야. 너무 귀엽군. 윤도는 골짜기에서 목욕을 할 때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려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모르게 소리 나는 곳을 주시하고 있었죠. 헌데 서리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도는 생각지도 못한 서리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던 거죠. 그렇게 윤도와 서리의 마음속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아주 작은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한편 대감마님, 우리가 한 발 늦었습니다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벌써 누군가가 보쌈하여 데리고 갔습니다요. 혹시 몰라 아침까지 서리아 씨 집의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헌데 서리아 씨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요. 그리고 그들은 서리아 씨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요. 뭐시, 서리가? 그렇다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분명하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서리를 너무 방치하였구나. 어서 모시고 오너라. 내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는데 잘 되었다. 아들만 낳아준다면 난 서리를 평생 모시고 살 것이다. 대감마님,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리아 씨가 어디로 갔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요. 아니 된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무조건 찾거라. 내 아이를 가진 여인이다. 어서 빨리 찾거라. 최대감은 여종한테 낳은 춘삼이 말고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방법으로 춘삼이를 호적에 올려 장손으로 만들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헌데 사랑하는 서리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좋기만 했답니다. 그리하여 최대감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리를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한편 윤도는 최대감이 서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최대감이 서리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화가 치솟아 미칠 것만 같았죠. 윤도 대장, 오늘 이상한디요?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남요? 아니다. 내가 어떠하기에 그러더냐. 화가 많이 날 때 나오는 미간의 내천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디요. 노봉아, 신경 쓸 것 없다. 오늘은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 그런 것뿐이다. 지금 이곳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냐? 네, 아직 없구먼요. 사람들을 더 보강하여 쥐새끼 한 마리도 마을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네, 대장. 윤도는 최대감이 서리를 찾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윤도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리하여 활과 칼을 챙겨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도야, 큰일이다. 지금 최대감에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구먼. 상돌 형님, 어느 쪽입니까? 동쪽 골짜기를 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하구먼. 상돌 형님은 아녀자와 어린아이들을 동굴로 데리고 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윤도는 서둘러 골짜기가 있는 곳으로 갔죠. 그곳은 벌써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그 무리에는 검객들도 있었답니다. 윤도는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활을 꺼내 검객으로 보이는 칼잡이부터 노렸죠. 다행히 윤도는 2명의 검객들에게 활을 날려 치명타를 날렸답니다. 그리하여 부하들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도는 몸을 날듯이 뛰어 부하들과 함께 합세를 했죠. 윤도의 칼은 절도 있게 바람을 가르며 적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칼날은 번쩍이며 강렬한 빛을 발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수호자처럼 보였던 거죠. 부하들도 오랜만에 윤도 대장의 칼 솜씨를 보며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저 멀리에서 상돌 형님이 뛰어오고는 골짜기 위에서 소리쳤죠. 윤도야, 우리가 쏘갔다. 서리아 씨를 잡아갔구먼. 윤도는 정신없이 날듯이 뛰어 서리가 잡혀간 곳으로 갔답니다. 허나 아무리 뛰어 쫓아갔지만 서리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죠. 윤도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이지? 이런 감정은 처음인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구나. 그리고 주체할 수 없도록 화가 나는데 이렇게 화나는 감정은 처음이구나. 윤도는 어렴풋이 이 감정을 알 수 있었죠. 내가 서리낭자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너무 어리석었다. 내가 서리낭자 옆에 지키고 있어야 할 거를. 윤도는 최대감의 덫을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답니다. 대장,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다오. 허나 윤도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윤도야,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만 흥분하고 서리 낭자를 어떻게 구할 건지 생각을 하라는 말이다. 윤도는 스스로 질책을 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돌 형님, 서리낭자를 구하려면 형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마누라 데리고 올 것이오. 상돌 형님은 정신없이 뛰어 부인을 데리고 왔죠. 윤도 동상,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는 것이요? 형수님이 박물장수로 위장하여 최대감 댁에 들어가 서리낭자를 밖으로 유인해 주시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웜에 왕년에 내가 말이요. 마님들 혼을 쏙 빼놓는 것으로 유명했구먼. 호호호. 그때 우리 마누라가 대단하기는 했지. 그런디 말이여. 대감의 혼도 쏙 빼놓을 것 같다고 안방마님이 자네를 싫어했구먼.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여. 그 말을 지금 왜 하고 그러는 것이요? 대감 얼굴이 잘생겨서 그러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겠구먼. 키는 똥자루만하고 눈은 쭉 찢어지고 광대뼈와 턱뼈는 툭 튀어나왔는디. 마님은 얼마나 대감을 챙기는지. 아이고 눈꼴 시려 못 볼 지경이었구먼. 다음 날 오후 이보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무슨 일이요? 지는 박물 장수인데 예쁜 장신구가 많구먼요. 마님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디요. 필요 없소. 지금 마님이 안 계시니 다음에 다시 오시오. 웜에 내가 담 너머로 잠깐 봤는디. 아주 아리따운 마님이 보이더구먼요. 밖에 무슨 소란이더냐? 아이고 대감마님, 박물장수가 장신구를 판다고 합니다요. 헌데 마님이 안 계시니 다시 오라 하였는데 안 까고 있습니다요. 최대감은 여인의 장신구가 있다 하니 서리가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서리한테 사주고 싶었던 거죠. 무엇하느냐? 어서 오라 하거라. 네 대감마님. 서리야, 박물장수가 아주 귀한 장신구들을 가지고 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사줄 것이니 어서 골라보거라. 최대감은 두려움에 덜덜 떠는 서리를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주고 싶었는데 최대감이 말만 해도 서리는 놀라기만 하니 최대감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가 있을 테니 편히 구경하거라. 최대감이 문을 닫고 나간 것을 확인 후 형수는 소매에서 주섬주섬 쪽지를 꺼내어 서리한테 주었습니다. 웜에 이리도 얼굴이 고우니 무엇을 해도 예쁘겠구먼요. 서리는 쪽지를 펼쳐보았는데 윤도가 쓴 쪽지였습니다. 서리낭자 박물장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 대문 밖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소. 형수는 서리가 쪽지의 내용을 이해한 듯하여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많은 장신구의 아씨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고요? 형수는 밖에서 듣고 있는 최대감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을 했죠. 예쁘기는 허나 마음에 드는 것은 없구나. 다른 것은 없는 것이냐? 지가 금액이 좀 되는 것은 높으신 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것이 있기는 헌디. 좀 값이 나가는 물건이라 보여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디요. 장사하는 사람이 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냐? 어서 보여주게. 두 사람은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고는 형수의 끄덕이는 신호에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최대감은 서리가 밖으로 나오니 너무 놀랐던 거죠. 아니, 벌써 구경을 다 한 것이냐? 서리가 얼마나 예쁜 것을 골랐는지 내게도 보여주게나. 아니요. 아씨가 여기에는 원하시는 것이 없다시며 다른 것도 보고 싶다고 하시는구먼요. 밖에 나가는 것은 아니 된다. 최대감은 서리가 도망갈 것 같아 내심 불안했답니다. 대감님,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밖에 장신구가 있다 하니 마음에 들면 사려고 합니다. 그것도 못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다. 서리야, 내가 마음에 든다면 무엇이든 사줄 것이다. 허면 박물장수한테 가지고 오라 하마. 아이고, 그 큰 상자를 지가 어떻게 들고 오남요. 그러다 허리 다치면 우리 서방이 싫어하는구먼요. 대감님이 같이 나가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하면 되겠구나. 최대감은 서리가 같이 나가자는 말에 기분이 좋아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세 사람은 대문을 나섰죠. 박물장수는 허겁지겁 큰 상자를 열어 보이며 많은 장신구를 보여주었답니다. 최대감은 주변을 살피며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조용했던 거리에서 갑자기 꽹과리 소리와 함께 장구 소리, 징소리가 푸짐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웜에 오늘 무슨 날인감요? 아이고, 풍악 소리가 푸짐하게 울리는구먼요. 잠시 후
여기저기에서 양반이고 평민이고 천민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풍악놀이를 구경하겠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대감은 서리가 걱정이 되어 옆을 보았는데 서리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웜에 장신구를 보여달라고 하시더니 어디 가셨대? 아이고, 내 귀한 장신구 누가 훔쳐가겠구먼. 서방님, 어서 가야 쓰겄네요. 형수와 형님은 정신없이 장신구를 챙겼습니다. 아니, 박물장수 내년이 서리를 빼돌린 것이 아니더냐? 이것은 또 무슨 소리예요? 지가 지금 여기 있는데 누구를 빼돌려요? 빼돌리기를? 재수가 없으려니까? 형수는 화를 바락바락 내고는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서리는 박물장수 옆에 있었는데 누군가 서리한테 쓰개치마를 씌워주고는 허리를 감싸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죠. 서리는 살며시 올려다보았는데 윤도가 양반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갓을 쓴 윤도의 옆모습은 서리가 미래의 서방님을 상상한 그 모습이었던 거죠. 서리는 마음이 녹아내렸고 윤도의 손길에 그만 심장이 떨려왔답니다. 내가 상상하며 그리던 꿈의 서방님 모습이구나. 이제 이런 꿈도 사라지고 내 삶이 너무 허무잖아. 서리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이 암담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참 미안한 일이기는 했으나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서리는 윤도가 욕심이 났습니다. 허나 자신의 욕심으로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기에 마음속에 접어두기로 다짐을 하였죠. 그리하여 허리를 감싼 윤도의 팔에서 살포시 빠져나왔답니다. 윤도는 자신의 팔에서 빠져나가는 서리를 보고는 서운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허나 윤도는 서리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옆에 꽃 가마에 올라타시지요. 서리 낭자. 그리하여 윤도와 서리는 산골 마을이 아닌 누구도 모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한 이동하는 도중에 꽃 가마도 돌려보냈죠. 그리하여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아주 아담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서리 낭자와 제가 지낼 곳이지요. 단둘이 말입니까? 서리 낭자는 저와 지내는 것이 싫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하, 농입니다. 그리 정색을 하십니까? 좀 서운하려 합니다. 윤도 선비님, 농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말입니다. 윤도 선비님이 아깝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어여쁜 처자와 어울려도 부족한 시간에 저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니 말입니다.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인도 만나보지 못한 부족한 사내로 보입니까? 저도 여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허나 서리 낭자처럼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었지요. 서리는 윤도의 말을 듣다가 귀를 의심하며 윤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답니다. 헌데 윤도의 두 눈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도 선비님, 그 눈빛은? 드디어 들킨 것입니까? 그동안 제 마음을 알아달라 표시를 냈는데 이제야 제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선비님,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제 뱃속에 누구의 아이가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아이도 당신도 잘못이 없습니다. 전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서리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서리 낭자, 제가 세상을 많이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내가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렇다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산다 하여 해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이다. 다만 나한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다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 설의 낭자도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당신을 연모하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하신가요? 그리고 그만 우시지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서리는 이런 자신을 연모한다는 윤도의 말에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왔답니다. 서리는 이불 위에 누워 윤도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죠. 잠시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서리는 눈을 감고 밖에서 소리 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장작 패는 소리, 솥뚜껑이 열리는 소리, 장독 뚜껑이 열리는 소리들이 이렇게 정답게 들릴 수가 없었죠.
웜에 그 모습을 보면 서리 아씨가 반하시겠구먼요. 장작을 패는 윤도에게 형수가 말을 했습니다. 윤도는 땀을 너무 흘려 윗 옷을 벗고 장작을 팼는데 모든 근육들이 성나 있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서리낭자가 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도 동상, 내가 서리를 깨울까나? 아닙니다. 좀 더 푹 자게 해주고 싶습니다. 서리는 문틈으로 윤도가 장작 패는 모습과 성난 근육들을 보고 있었답니다. 서리의 심장은 충분히 요동을 치고 있었죠.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점점 윤도 선비님한테 빠져들고 있으니 서리는 자신의 심장을 다독이고 있었지만 근육을 타고 흐르는 윤도의 땀방울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은 고장이 난 것처럼 뛰었던 거죠. 그리하여 최대한 윤도를 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나 서리는 방에 나가기 전에 윤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살금살금 방에서 나왔지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윤도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하여 윤도는 서리가 방에서 나와 다시 들어갈 때까지 밀착 경호를 했기에 윤도를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었답니다. 헌데 더 큰 문제는 윤도의 손길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서리의 볼이 발그스레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윤도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달콤하고 달달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모두 졸음이 몰려오는 밤이었던 거죠. 서리도 너무 졸려 이불에 누웠는데 방문에 시커먼 그림자가 비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리는 일어나려고 했으나 꼼짝할 수가 없었답니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야? 사람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시커먼 그림자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서리를 보쌈하여 담을 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윤도는 방문을 열고 힘겹게 마루로 기어나오며 서리가 보쌈당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윤도는 절규를 하며 쫓아가려 했지만 온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또 당했구나. 누군가 물에 약을 탔는데. 도대체 언제? 윤도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으니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청한 것이 생각이 났던 거죠. 윤도는 마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리가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윤도는 힘겹게 일어나 서리가 사라진 곳으로 걷기 시작을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회복이 되었고 윤도는 있는 힘을 다하여 뛰기 시작을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두운 길 위에 무언가 움직임이 보였던 거죠. 그리하여 윤도는 최대한 소리를 줄이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 누구도 쫓아오지는 못하겠지. 아이고, 마비가 되어서 그런가? 무겁기는 겁나게 무겁구먼. 조금만 쉬었다가 가세. 오줌도 마렵구먼. 그럼 그럴까? 두 사내들은 보쌈을 길에 내려놓고 소변을 둘이 나란히 보기 시작을 하였죠. 그런데 그때 보쌈에서 서리가 나오고는 산속으로 뛰어 도망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윤도는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하여 서리를 쫓는 두 사내한테 죽어라 뛰어갔답니다. 두 사내들은 뒤에서 뛰어오는 윤도를 보고는 한 사내가 멈췄고 한 사내는 서리한테 뛰었죠. 윤도는 자신을 보고 뛰어오는 사내를 날려차기로 한 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내를 향해 뛰었는데 그 사내의 뛰는 속도와 자세는 검객으로 보였답니다. 허나 윤도는 그 누구도 무섭지가 않았죠. 윤도는 검객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리의 비명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답니다. 검객은 윤도를 가로막고는 서리한테 가지 못하게 막았죠. 윤도의 눈은 살벌하게 바뀌었고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픔을 호소하는 서리한테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윤도는 검객한테 뛰어 날아올라 검을 내리쳤습니다. 검객은 윤도의 칼을 받아내었지만 윤도의 칼에는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차 있어 검객은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죠. 검객은 윤도의 검을 몇 차례 받아내고는 소스라치게 도망가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윤도는 서리를 찾아 뛰었습니다.
서리는 배를 움켜잡고는 힘겨워하고 있었죠. 서리낭자, 나 윤도입니다. 서리는 정신이 서서히 혼미해졌습니다. 허나 윤도의 목소리를 듣고는 눈을 스르륵 감았던 거죠. 서리낭자, 정신을 차리시오. 의원한테 갈 것이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윤도는 서리를 업고 뛰어 의원한테 갔습니다. 서리의 치마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죠. 윤도는 마당에서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온몸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 서 있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방문을 열고 서리가 아기를 안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윤도는 서리와 아기를 보며 손을 흔들며 뛰어갔죠. 부인, 아기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기한테 어미 말 들으라 훈육을 하였는데. 서방님, 아기가 서방님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먹기도 잘하고 자기도 잘하고 똥은 황금똥으로 기저귀에 그려놓습니다. 그렇구려. 아주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한가득 피어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천천히 두 사람한테 다가갔답니다. 서리야,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더냐? 너는 내 아이를 가진 내 여인이다. 서리야, 그렇다고 말 좀 해다오. 윤도는 서리와 최대감의 사이를 가로막고는 말을 했습니다. 최대감, 이제 그만하시오.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벌써 하늘나라에 갔지요. 아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그 아이는 이미 1년 전에 당신이 보쌈하라고 시킨 그날 서리가 도망을 치다 계곡으로 굴러 유산이 되었소. 그리고 그때 서리도 죽을 뻔하였소. 절말이더냐? 서리야, 너도 그때 죽을 뻔하였느냐? 그렇소. 당신과 악연을 그만 끊고 싶소이다. 당신은 우리 집안을 몰락시키지 않았소. 얼굴 보는 것도 끔찍하오. 허면 서리가 고대감의 딸이고 자네는 박대감의 아들이었던 말이더냐? 그리고 관아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보낸 것도 내가 한 것이었구나. 맞소.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겠지만 나는 당신과 다르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으시오. 최대감의 뒤로는 사또와 관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가고 있었죠. 최대감은 없는 죄를 만들어 왕 옆에 충신으로 있는 자들을 영모죄로 끌어내렸던 거죠. 그 사건의 진실이 서리와 윤도로 인하여 밝혀졌고 최대감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답니다. 그로 인해 서리와 윤도는 양반의 신분을 다시 찾게 되었으며 나라에 바친 집과 땅 문서를 다시 찾게 되었죠. 그리하여 윤도와 서리는 옛집을 찾아갔답니다. 헌데 서리의 옆집이 윤도의 집이었던 거죠. 서리는 너무 어려 기억을 못하고 있었지만 윤도는 서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윤도는 서리와 놀면서 항상 버릇처럼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리야,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 나한테 시집 와야 한다. 알았지? 응, 윤도 오라버니, 나는 윤도 오라버니만 내 서방이라 생각할게. 그러니 나를 찾아와야 해. 당연하지. 어디에 있든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윤도는 어릴 적 자신이 말한 말을 지키기 위해 집안이 몰락한 뒤에도 서리를 찾았던 거죠. 허나 서리는 어디로 보내졌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산골 마을에 서리가 온 것이었죠. 윤도는 서리를 보고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답니다. 윤도는 자신을 기억 못하는 서리가 다시 기억해 주길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서리가 윤도를 안으며 윤도의 귀에 속삭였죠. 정말 내 서방님이 되어주었네? 윤도 오라버니? 윤도는 자신의 품에 안겨 속삭이는 서리를 포근하게 감싸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난 것이냐? 내가 언제든 너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이제는 내 품에서 편안하게 쉬어라.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찾아 입맞춤을 했습니다. 아기는 밥 달라며 칭얼칭얼 울고 있었죠. 서방님,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봅니다. 아들한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오. 나도 서리가 많이 고팠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그 이후로 이남 이녀를 낳아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